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 MBN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대북 송금을 쌍방울에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검찰에 뿌락지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꼬인 겁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그 설계 자체가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분명 재판에 가면 100% 깨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소위 갑옷을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헐떡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만 잘 메이드하면 구속시키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이화영 부지사는 최근 입장을 바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관련 보고를 했고 알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검찰은 직접 뇌물죄까지 가능하다고 흥분했고 KBS 등의 언론들은 이것을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다. 여기에 이화영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서 그 KBS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와서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 옥중 편지와는 결이 다른 스탠스를 취했고 거기서 자신의 배우자와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언론들은 법정 부부싸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 상황의 전후 맥락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했던 이유를 이화영 씨 배우자 A씨는 남편이 전기고문만큼 무서운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렇게 입장이 번복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가족 등과 50회 이상 면회를 했고 국회의원들과 7번의 특별 면회를 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180여 회 변호인을 접견했고 지금까지 선임된 변호인만 17명에 이르며 조사 과정 대부분에 변호인이 참여했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가 고립된 상태라거나 조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배우자 A씨는 재판부에 변호인 해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남편의 변호인, 그 법무법인 해광 출신이 검찰과 짜고 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옥중 편지를 작성했던 이화영 부지사가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람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변호사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 해광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고 재판부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다며 배우자 A씨의 해임 요청을 거부합니다. 여기에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배우자 A씨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 해광 변호인이 이전 부지사의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을 했다.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 본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서 해임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그 KBS 보도가 이화영 씨의 진술에 기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 해광 변호인의 의견서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배우자 A씨는 이렇게 외칩니다. 저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 몰라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광 변호인이 이화영의 의사에 반하고 검찰이 원하는 변론을 해왔던 사실을 폭로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야? 당장 잘라야 돼. 라고 공개적으로 다그쳤던 겁니다. 자,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쌍방울 연관성 번복한 이화영 형량 줄이기 전략을 선택한 것 같다. 이화영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중순 전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을 대리하는 변호인, 그러니까 해광 변호인과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변호인을 분리했었는데 그가 일부 진술을 바꾼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법무부인 해광이 검찰 조사까지 입회하기 시작했다. 재판과 수사 변호인단을 통합한 것은 이전 부지사가 그동안 고수해온 전면 부인을 형량 축소로 변경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광 변호인은 이화영 부지사에게 검찰과 형량 거래하자고 회유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화영이 그 해광을 검찰 조사에 입회시켰다는 것은 거기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입회하자마자 그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현재 이화영 부지사는 대북 송금과 별개로 쌍방울 법카 등을 통해서 2억 넘게 사용했다는 혐의로 뇌물 수뢰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부인은 하고 있지만 증거는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곤궁한 처지에서 검찰은 대북 송금에 이재명만 엮어 넣어주면
너의 뇌물죄를 감형해 줄게 라는 형량 거래를 해광 변호인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주로 만나는 사람이 해봐야 검찰 아니면 해광 변호인밖에 없으니까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배우자 A씨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우자 A씨는 법정에서 부부싸움 한 것처럼 되어버려서 황당하다며 보다 상황을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뇌물죄가 전공인 그 해광 변호사가 뇌물죄는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어떻게든 노력해보겠다. 그러려면 검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랑 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남편도 매일 강압적으로 진술을 해서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이고 뇌물죄 이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서 검찰이 해광 변호사를 통해서 회유해 왔고 그 해광 변호사가 감형해주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남편은 모른다. 안에 갇혀서 뭘 알겠는가? 정보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검찰은 내가 민주당에 회유를 당했다고 하는데 남편하고 만나면 제가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나한테 하겠나? 제 생각은 남편이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탄원서도 냈고 그랬다. 자, 결국 이화영 배우자 A씨는 남편한테 진실만 얘기하고 형량 거래하지 말고 노력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다녀오자라는 의미로 양심선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기계 있는 모습에 국힘의 윤땅숙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상 이 정도의 역대급 선당 후사를 보여준 배우자가 있겠나 싶다. 보통의 아내라면 남편의 형량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하는데 아내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고 막아섰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MBN에 단독이 뜬 겁니다. 그 문제의 해광 변호인이 쌍방울의 사회 이사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화영 부지사는 이 얘기를 듣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놀라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현재 검찰 편에 서 있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지인이 자신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준다. 그러면 쌍방울 김성태가 한 몫을 챙기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 구조를 짜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던 겁니다. 아이, 지저분하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가 엮여지면 쌍방울도 좋고 검찰도 좋았던 거구나. 그 해광 변호인이 나한테 그동안 해왔던 말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쌍방울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였구나. 결국 배우자 A씨가 그토록 원했던 이화영 씨가 정신 차리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무슨 갱스터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형량 거래가 무슨 이게 마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수사 기법으로 당당하게 그냥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대단한 검찰 공화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왔다 갔다 우여곡절 끝에 이화영 씨는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제자리를 못 찾고 다른 짱구를 또 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A씨가 남편이 고립된 상태에서 정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의 해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겠습니다. 이화영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다. 왜? 180번이나 변호인을 만났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변호인들이 참여했다. 그런데 그 변호인은 누구다? 검찰의 뿌락지였다. 정말 양아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화영 배우자 A씨의 말이 옳았다. 검찰은 전기고문과 같은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뿌락지를 심고 그래서 고립된 상태를 만들어서 이화영 부지사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게 남영동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아내의 말은 듣는 거다.